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경케미칼 이슈들하고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 이렇게 이슈가 되는 종목들 영상 꾸준히 업로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우측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이죠. 실시간 뉴스 이슈들 공유해 드리고 좋은 자리에 오는 종목들은 따로 뽑아서 한두 종목씩 관심 종목으로 공부방에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11월 3일이었죠. 11월 3일에 올려드렸던 PI라는 종목, 이렇게 신호 3개가 겹쳐서 뜰 때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이후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 이후에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였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공부방에 올려드리는 관심 종목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가 발생되는 종목들만 딱 뽑아서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올려드리고 나서 이제 약 한 10% 정도 상승 파동이 연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엔캠이라는 종목이 되겠죠. 지난 이제 10월 14일에 올려드렸던 엔캠이라는 종목이고, 역시나 이날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날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이후에 10만 원대를 넘어가는 모습들, 30% 넘는 상승 파동이 나왔고, 종목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가는 종목들도 있고, 밑으로 좀 쉬다가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고, 안 가고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엔캠이라든지 PI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움직였던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9월 29일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는데, 요때죠.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요 지점에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뺐다가 옆으로 기다가 급등이 나왔던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올려드리는 종목은 이렇게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종목들만 따로 뽑아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신호 발생 시 주가의 어떤 상승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공부방에 오시게 되면은 검색식 포착 종목들 한두 개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무료 종목들 받아보실 수가 있고, 저희 공부방은 이제 100% 무료로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링크 클릭해 보시면은요, 리서치 공부방 관련된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오고요.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간단하게 하나 둘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애경케미칼이 이제 2% 조금 넘는 상승 흐름들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죠.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증시 코스피 코스닥이 장중 6% 넘게 하락하는 그런 이제 모습 속에서 주가의 하방 변동성이 크게 출렁이었던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지수가 안정을 찾으면서 어제 하락했던 부분들을 대부분 만회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주가가 급락을 해도 또 반등이 나와도 전체적으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급감해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호가, 그날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호가만 널뛰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나고 보니까 결국에 오늘 시점에서 또 지나고 보니까 어제 이렇게 또 하락은 저가 매수의 기회였구나라고 또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애경케미칼은 이렇게 박스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10,000원대를 기점으로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고, 위로는 13,000원대를 전후로 저항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박스권 종목은 주가가 내려올 때는 10,000원대 부근에서 분할 매수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13,000원대 전후로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 박스권을 풀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매매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또다시 주가가 요 10,000원대 근처까지 내려온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매수 접근이나 이런 부분들 저가 매수 기회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급락이 좀 있었고 오늘은 좀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는데, 여전히 좀 불안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초가는 강하게 양대 지수가 모두 상승 출발이 됐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코스피는 소폭 상승, 코스닥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시장을 주도했었던 반도체라든지 원전, 로봇, 조선 이런 이제 그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단기 상승세가 좀 꺾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차익 실현 나온 어떤 자금들이 또다시 어떤 이슈를 쫓아서 다른 섹터나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2차 전지나 이런 쪽 또는 나트륨 배터리 또는 ESS 이런 쪽으로 좀 쏠리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그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강세 흐름들을 좀 보였거든요.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좀 좋았고 그리고 최근 강세장에서 좀 쉬어가고 있었던 보험이나 은행 같은 금융주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좀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그래서 애경케미칼의 어떤 차트의 흐름들을 먼저 보게 되면 지난 이제 4월 달에는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슈로 움직임을 보였던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10월 달에 주가 상승은 ESS 관련주로의 어떤 주가 상승이 만들어졌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나트륨 배터리 플러스 ESS 관련 수혜주로서 움직임을 앞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외국인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면서 매수 강도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키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총 6거래일 연속 순매수인데 저는 뭐 외국인들이 애경케미칼을 좋게 보고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분할 매수로 이렇게 쭉 사 모으다가 주가 한번 튀면 차익 실현하고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여전히 최근 어떤 조정을 이용해서 꾸준히 사 모아가고 있고 이번 하락을 기회로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한번 튀면 모았던 물량을 한 번에 차익 실현하고 나갈 건데 아직까지는 모으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향후에 어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번 강하게 튀어주는 흐름들이 나올 때 그때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던 외국인들이 모은다라는 건 지금 당장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지만 향후에 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연기금 쪽은 이제 매도 강도는 확실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뭐 1144주 정도 매도를 오늘 했는데 매도 강도나 이런 것들은 이전에 비해서는 크게 급감을 해 있는데 이전처럼 뭐 또 강하게 매수나 이런 것들 들어오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되겠죠. 여전히 많은 물량들을 들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겠고요. 주봉상에서는 이제 이번 주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위로 아래로 꼬리가 길게 달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인 5주선에 간당간당하게 걸려 있습니다. 주봉이기 때문에 금요일 종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내일 주가가 좀 상승을 해서 5주선 위로 빨간색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준다면 그 단기 상승세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이렇게 좀 깨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깨고 내려가는 상황들이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죠. 이렇게 쭉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조정이 깊어지면서 10,000원대까지 조정폭이 또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과연 흐름들을 살려갈지 5주선에서 양봉으로 이렇게 버텨주면서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살려갈지 아니면 좀 쉬었다가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될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주가가 다소 이전에 비해서는 탄력이 좀 떨어진 거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ESS 시장 요 성장 가능성이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죠. ESS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수급의 영향으로 어제 요런 이제 변동성이 출현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이전에 나온 기사다 이런 것들을 보면 잘 보시면 지난 이제 10월 24일에 이렇게 10월 24일에 애경케미칼이 20% 접는 장중의 상승 파동을 보였었죠. 이때 당시에 나왔던 기사가 바로 ESS 배터리 이슈였습니다. 10월 24일에 나온 기사였고요. 이때 당시 ESS 배터리 이슈가 2차 전지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모멘텀인데 이 데이터 센터 증가 속에 ESS 배터리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그래서 이 산업의 수혜주로서 2차 전지가 부각이 되면서 단기간에 또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이게 됐던 이유였죠. 여기에서 기사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애경케미칼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까지 나와 있고요. 이 데이터 센터 이슈
속에 미국 ESS 배터리 시장 확대 전망이 주목받는 가운데 이와 같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 이 ESS 시장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훼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가능성, ESS 부분의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시장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 시장의 ESS 배터리 수요는 2024년 35기가와트에서 2030년 76기가와트로 2배 정도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하죠. 조사 기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2030년도 또는 2035년까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수요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던 이제 애경케미칼 개별적인 기사, 10월 22일에 나왔던 기사죠.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요거거든요. 주가 상승의 동력은 우선 음극재용 하드카본이 꼽힌다라고 나와 있죠. 또 글로벌 ESS 시장 확대가 예상되면서 나트륨 배터리의 주목도도 커지고 있다. 애경케미칼은 나트륨 배터리를 ESS용으로 상용화하려는 유럽, 중국, 일본 등 10여 개 배터리 업체와 성능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 설비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경케미칼이 ESS용으로 나트륨 배터리를 상용화하려는 기업들에게 샘플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 향후에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추가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까지도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죠. 사실 사줄 사람이 없는데 공장을 증설한다?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사줄 사람이 어느 정도 있어야, 정해져 있어야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생산된 것을 공급을 하겠죠. 안 그러면 고정비용이나 이런 것들,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고정비라든지 이런 것들, 건설비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요처가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으면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요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향후에 이 나트륨 하드카본 음극재의 설비 투자를 공식적으로 공시나 이런 것들로 밝히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수요처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정됐구나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11월이죠. 지금 12월, 11월이나 12월 중에 아마 추가 설비 투자에 대한 공시나 이런 것들이 전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2026년도에 공장을 증설을 하고 2027년도부터 공급을 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적어도 올해 말에는 공시를 해서 내년도에 공장을 짓고 2027년도에 공급하는 이런 이제 그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애경케미칼은 ESS 그리고 나트륨 배터리 이 두 가지 관련된 어떤 이슈 속에서 주가의 상승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나트륨 배터리가 될지 아니면 ES 관련된 이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트리거가 무엇이 될 것이냐, 요거를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단기적으로 조정 흐름들 속에서 주가가 쉬어가고 있지만 조정 시에 거래량이 없고, 다시 한 번 더 11월이나 12월 중에 요 전고점 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모색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애경케미칼이 하드카본 업그레이드 버전의 양산도 시작을 한다라고 밝혔었고, 12월에는 CATL의 나트륨 배터리 양산까지 지금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트륨 배터리가 시장의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부각될 수 있는 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슈 속에서 나트륨 배터리의 어떤 대장주 이렇게 좀 흐름들을 만들어 간다면 이 박스권을 충분히 한번 돌파하는 흐름들이 올 하반기에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위로는 13,000원, 아래로 10,000원, 그래서 현재 주가 아래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볼 수가 있고요. 반등 시에는 13,000원 부근을 전후로 해서는 매도의 관점으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 흐름들을 어느 시점에 좀 돌파하느냐, 요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돌파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돌파만 해 놓으면요 그 이후의 시세는 굉장히 강하게 붙을 수 있습니다. 일전에 보여드렸던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 박스권 상단 돌파가 어렵지 돌파만 하게 되면 시세나 이런 것들은 폭발적으로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KNR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이 박스권 돌파가 어렵지 돌파만 딱 해놓으면 여기서 이제 좀 쉬었다가 요건 좀 쉬었다 갔는데 쉬고 나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결국에 이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지만 지루하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돌파만 해놓으면 그 이후에 시세나 이런 부분들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면 애경케미칼도 지금은 좀 박스권 안에서 힘을 모아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고 결국에 이걸 좀 돌파하는 이후에 다른 어떠한 추가적인 시세나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기 투자자분들은 시간을 좀 두고 그런 부분들을 차분히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딱히 최근의 흐름에서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그런 이제 모습들은 크게 보이진 않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애경케미칼이 지난 이제 6월 26일에 이렇게 신호 3개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 뜨고 나서 현재까지 요 신호는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요 신호가 뜨고 나면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애경케미칼도 이렇게 신호 3개 겹쳐서 뜨는 이런 이제 3단계 신호가 현 구간에서 거래량과 함께 나와주면 이 박스권 상단 돌파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최근 상승에서는 전혀 그 3단계 신호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는 않고 있어서 다시 조정받고 돌아 나갈 때는 그 3단계 신호가 뜨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그 신호 없이도 돌파가 잘 되는 종목들도 있고요. 신호 나오고 나서 돌파가 이루어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박스권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3단계 신호나 이런 부분들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한번 박스권 돌파나 이런 부분들이 임박하지 않았나라고 또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3단계 신호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또 공부방에 이렇게 올려드리니까는요.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계시면은 저희가 신호 나올 때 그 신호 나왔다라고 또 공부방에도 알림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보시면 링크 보이시죠? 이 링크 클릭해 보시면 주식 리서치 공부방이라고 해서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옵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공부방이고요.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아래에 내용들 간단하게 작성해 주신 다음에 여기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되어 있는 파란색 부분들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